청래당, 자,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 조국 후보자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네. 의혹은 지금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이 가운데 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이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느 장관 후보자든 야당은 네.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 제출 받아서 뭐 의혹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의혹을 공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청문회 일정을 잡고 해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더 이제 입장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네. 조국 후보자의 해명은 듣지 않으려고 계속 시간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겠지, 이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언론과 가정이죠. 야당이. 그렇죠. 예, 의혹이고. 예. 가정에 가정을 더 보태고 네. 소설에 소설을 더 보태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결국은 이거 뭐야, 나쁜 사람 아니야?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네. 이제 그런 미궁에 빠져버리거든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게 발표한 게 보면은 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논란들을 청와대에서 좀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예상을 했겠죠. 인사검증이 이제 있었을까요? 민정수석 때 워낙 많은 이제 공격을 받은 타겟팅이 됐었고 네. 또 법무부 장관 되기도 전부터도 뭐 야당이 계속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좀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이제 내정을 할 때 7가지 7대 기준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이지 동생이나 전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리고 원래 옛날에 그런 말 황현희 씨 아세요? 어떤 소단지를 따로 걸면 남남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각자 결혼하고 나면 형제지간도 남남이다. 소단지를 따로 건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네네네. 네, 그러면 그 형제까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국 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네. 그 본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족들만 들춰내고 있다. 가족 이렇게 신상 보시는 털기죠. 거군요. 이게 네네. 무슨 신부름 센터도 아니고. 자, 그렇게 보면 보세요. 네. 7대 기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살펴보자고 여기서. 그럼 뭐 검증해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정면 승부 청문회. 네. 황현희가 묻고 정청래가 대신 답하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병역 기피예요. 병역 어떻게 됩니까? 병역 의무를 다 했죠. 의무를 다 했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아들은 이제 입영 연기했어도 군대를 가겠다.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군대를 가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건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세금 탈루. 네. 뭐 나오는 의혹이 없죠. 세금에 대한 의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불법 재산 증식.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는 있겠지만 네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이것도 의혹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 청문회를 그렇죠. 통해서. 그 불법 재산 증식. 네. 위장 전입. 잠깐 며칠 있었던 부분은 본인이 이제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서울대에서 없는 것으로 네네. 다른 뭐 무슨 구구단체 이런 데서 제기를 했다가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성범죄 뭐 나온 거 없잖아요. 형 전혀 없죠. 예. 음주운전 네. 뭐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청와대에서 내세우는 7대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이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네네. 직접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한국당이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퍼붓는 상황은 조국이라는 인물의 이 상징성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두 가지죠. 네네. 조국 후보자가 뭐 소위 말해서 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조국을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 이런 전략이 하나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문제점, 그러니까 초점을 바꿔서 네. 그들에게 이제 뭔가 좀 집중을 하게 만들게끔 뭐 그렇게 옛날 만들고 있다. 조선시대 때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 네. 풍신수길도 일본 자국 내 문제를 조선을 침으로써 시선을 외부로 돌리자. 뭐 이거 항상 정치권에서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속 친일 프레임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한 정국이다.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었죠. 한일 경제전쟁 때.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욕망으로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무작정 조국을 때리고 시선을 돌리자. 이런 측면이 없다 하지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의 문제를 그래도 국민 정서상도 네. 잠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된 게 이 논문과 관련된 문제.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게 워낙 또 군대 문제와 함께 네. 좀 국민들의 정서상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줬느냐 마느냐 이 논문에 관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오늘 이제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네. 박 의원님께서 좀 의혹을 좀 뭐랄까 좀 우려를 표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전선이 지금 형성돼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내부에다 뭐라고 말하기 전에 외부하고 항상 이렇게 전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 외부의 전설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 뭐 포함해서 네네.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할 밖에 필요 없죠. 나와서.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네네. 반대의 목소리는 항상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네. 저도 옛날에 30대 때 학원을 경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는 입시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 있어요. 아, 학원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대학교별로 입시 정책이 다 다릅니다. 오, 그렇죠. 그리고 그때 2000년도 안팎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그 포트폴리오 짜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짜주는 게 당시 입시 학원들의 일이었죠. 일이었어요. 네, 대표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네. 입시 정책에 반해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국민 정서가 있죠.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네. 상류계층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정서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입시 정책 입시에 관한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네. 하는 부분은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짬짬이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항상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사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네. 지역 균형 입시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 출신들을 예를 들면 명문대에 몇 명씩 쿼터제를 뽑아야 된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었죠. 그렇죠. 네네. 잘하시네. 네, 잘 알고 입시 있습니다. 전문가였어요? 제가 고3 때 입시에 대한 거 많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같아서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 배려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렇죠. 뭐 만학도 뭐 이런 것도 특별 전형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예.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실제로 입학하는 입시 전형도 생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부유층 계층의 자녀들이 네. 명문대 입학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를 세습하고 또 학벌까지 세습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계속 그걸 완화하는 정책으로 계속 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호남 지역 갈등도 있고 남북 간의 갈등도 있지만 네. 한반도 전체 국민들이 통일된 시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입시는 실력으로 가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기회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 그렇습니다. 여기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뭐랄까 불공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민주당이 요즘 네. 이 지지하는 층 중에 20대가 예전에는 그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었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20대 중에서도 20대 남자들이 젠더 이슈와 엮이면서 좀 약간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뭐랄까요 좀 이런 문제 입시 문제가 연결이 되면서 총선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논문에 기재한 것 자체가 네. 위법하냐 아니냐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등록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단국대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외고에서 했더라고요. 학부모끼리 뭐 해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위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위법은 아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진실을 다 규명해 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해놓고 네. 나중에 위법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진실도 아니었지만 네. 국민 정서상 이런 부분은 좀 괴리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후보자가 의견 표명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 지금은 예.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가지고 지금 마구 돌아다니니 있으니까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그 위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진실이다 할지라도 또 후보자로서 소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진상규명이 되려면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도한 신상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한국당 의원실에서 조 후보자 지금 선친의 묘까지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네. 뭐 야당으로서 뭐 무엇을 못 하겠어요.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네네. 사람도 있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네티즌이 또 최태민 씨 묘 가면 최순실하고 정윤회 씨도 이혼했는데 정윤회 씨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비석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위장 이혼이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번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거 말씀하신 자체가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과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국 후보자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라고 할까요? 전재수. 네. 그분이 이제 호소문을 낸 걸 보니까 저는 미담이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미담이었다. 전 시어머니께서 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사춘기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혼한 사실은 대부분 다 숨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정상적인 부부처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위장 이혼이 아니라 위장 부부 역할을 한 거죠. 네네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근데 그거를 위장 이혼했다. 그러면 서류를 떼보면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혹들은 좀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소상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이 뭐 러시아에 안 간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비건 그 대북 특별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그거는 아니다 이런 거고 네. 나는 북한 비핵화 이 북미 협상 이거에서 진력을 다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미 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죠. 예. 네. 그러면 곧바로 이제 스티븐 비건 같은 경우는 실무협상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북한에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만하고 바로 협상장에 나와서 우리 실무 회담을 하자라는 네. 얘기예요. 네. 이게 북한이 좀 강하게 그동안 반발을 했잖아요. 뭐 강한 어조를 좀 쓰면서 입에 네. 담기도 힘든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이 접촉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힘들다. 예, 바로 예. 이제 또 중국을 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험한 말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것은 북미 역상과 남북미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해온 거에 대해서 네. 북한도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경제력도 미약한 상태에서 네네네.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핵무기 이외의 무기들이 아무래도 양이나 질면에서 부실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 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핵을 해야 되네요. 없애게 예. 되면 네네. 북한의 안보 상황이 좀 위태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북한 주민들로서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 핵을 대체할 만한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핵을 예. 없애더라도 네네. 북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선전성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군인들도 군사훈련하면서 포 쏘고 다 하잖아요. 네네. 북한도 자기들도 군사훈련하면서 포 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핵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ICBM 이런 문제는 네. 직접적으로 이제 북미 협상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것은 자제하고 있고 또 일본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거리, 그러니까 뭐 이게 안에서 그 동해상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계속 이제 미사일 그렇습니다. 발사 시험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게 위협을 주는 등의 이 훈련 정도, 그러니까 발사 정도는 아니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네네. 그것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사실은 하노이 노딜 때문에 네. 거의 뭐 자체 검열받고 지금 조사받고 사실상 지금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예. 새로 나온 게 리용호 외무상이에요. 최선희 네네네. 부부상.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는. 네. 그런 면에서 남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도 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은 강경 매파의 기조를 북미 협상 라인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뭔가 좀 북한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가끔 그 발표하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좀 강경한 단어로 입에 담기도 좀 힘든 단어로 좀 비하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오르면서 네네. 김정일, 김일성 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 스위스 유학도 했고 네. 수급 문물을 받아들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북한도 이제 변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그리고 똑같이 이제 저도 그 자세를 좀 취하니까. 무슨 문제가 예. 있다고 봐요. 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비건 방한 대표. 자, 방한전 일본을 좀 둘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입장 조율을 좀, 뭐랄까요. 조율하는 차원이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일까지 우리가 입장 정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떨 것 같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협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예, 맺은 면이 많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중국을 좀 대항해 달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좀 군사 정보도 교환하면서 군사적 우위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를 구축하자. 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네. 사실 우리로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로서는 잠깐 뭐 이익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 때 네. 위안부 합의도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깨지면 네.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 미국으로서는 곤란하다. 예. 안 깼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좀 일본이랑 이게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네네.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고섭을 칠 때도 패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져가야죠. 그래서 청와대 예. 입장은 따로 있더라도 네네.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계속 얻어맞고만 있을 수는 없지. 이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네. 정부가 협상할 때 지렛대 역할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황현희 씨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이거 당연히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주장이, 저 주장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 의원님.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과연. 제가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할 때 앞장서 제가 반대를 했고 네. 이명박 때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협정문 전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인데 네. 모든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는 형태도 서류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형태, 자기, 인터넷 모든 거 네. 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어쨌든 한미 공조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부 때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깨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하여튼 최종적으로 고심에 고심을 더해서 네네. 국익을 이끌어 올리는데 최대한 이것을 활용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공조를 위해서도 유지되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있지 꼭 않을 수 없을 수 꼭 없습니다. 그런 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